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2008년 9월 21일 일요일. 안녕 친구. 오랜만이야. 내가 그동안 좀 바빴거든. 난 이제 곧 유니콘이 될 거야. 진짜야. 이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. 내가 몇 달 전까지는 큰 도시에 살았잖아. 근데 아빠가 더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 왔어.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못 만나서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 친절해서 참 좋아. 2008년 10월 1일 수요일. 저번에 유니콘에 대해서 말했잖아. 이건 특급 비밀인데 곧 생일이 되는 기념으로 특별히 하루에 한 개씩 알려줄게. 첫 번째로 유니콘은 진짜 예뻐. 난 아직 발굽이랑 뿔은 없는데 10살이 돼서 진짜 유니콘으로 변하면 다 생길 거라고 그러셨어. 내 머리색도 바뀔 거래. 난 분홍색이 좋은데 엄마가 붉게 물들여질 거라고 해서 좀 아쉬웠어. 그래도 붉은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옆집에 사는 벤자민 아저씨도 내 머리가 빨갛게 물드는 거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셨어. 2008년 10월 9일 목요일. 오늘은 두 번째를 말해줄 차례지. 유니콘은 돕는 것도 좋아해. 유니콘 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? 그래서 가끔 아빠가 날 상처내고 피를 받아가셔.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그 뒤에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지만 아빠가 사람들을 많이 도운 만큼 윤기 나는 털과 멋진 뿔을 가질 거라고 해서 조금 참아보려고.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니까. 2008년 10월 21일 수요일. 오늘은 생일 전날이어서 기분이 참 좋아. 오늘은 다 말해줄 거야. 유니콘은 입는 옷도 진짜 최고야. 아빠랑 엄마가 내 생일에 입으라고 예쁜 빨간 드레스를 사주셨거든. 곧 붉게 물들 내 머리색이랑 잘 어울릴 거라고 하시더라. 내 생일 파티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실 거래. 맛있는 케이크랑 재미있는 게임이랑 너무 기대돼. 물론 내일 배 가르는 것 때문에 준비도 좀 해야 되지만 신나는 걸 어쩌겠어. 이번엔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 내 배를 가를 거래.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. 내가 10살이 돼서 진짜 유니콘이 되면 피를 잔뜩 흘려도 흉터도 없고 아프지 않을 거래. 내일이 너무 기대된다. 전 아침을 시작하며 라디오를 틀었어요.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는 저와는 달리 발랄한 DJ가 상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. 아침 식사를 하는 편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. 하지만 저는 잠에서 깬 후 곧장 챙겨 먹는 것은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.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? 조금 더 들어보세요.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. 그것도 매일 병원에 가서 받아야 하죠. 약에 대해 설명하자면 각자 다른 목적을 지닌 약 두 알이 나옵니다. 저는 알고 있어요. 이 약들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. 고작 두 알의 약이 제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일 뿐이죠. 아무튼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의사는 눈앞에서 제가 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. 그리고 빈속에 약을 먹는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아침을 먹고 올 것을 권유하죠.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에게는 아침을 챙겨 먹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랍니다. 어쩔 수 없이 약을 삼키는 척하고 혀 밑에 몰래 넣어둡니다. 진료실을 벗어나는 순간 약을 뱉어 주머니에 넣어놨어요. 평소와 같이 오후 식사를 마치고 약을 먹기 위해 꺼냈어요. 그런데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. 알약 하나를 하수구에 떨어뜨렸거든요. 저 더러운 곳에 들어간 약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.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약을 다시 처방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. 그러는 순간 저의 거짓말도 끝, 자유도 끝이니까요. 저는 남은 알약 하나를 내려다봤습니다. 약을 먹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. 하나는 자살을 막는 약, 하나는 살인을 막는 약. 이건 둘 중에 무슨 약일까? 저는 생각을 마쳤습니다. 그리고 제 손에 남은 약을 마저 싱크대에 흘려보냈어요. 나는 상상력이 참 풍부하다. 항상 공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. 나와 꼭 닮은 내 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. 매일 밤 나는 아이가 잠들기 전 상상 속 이야기를 해주었다. 딸은 미소 지으며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었다. 아이에게 환상의 나라에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그 이야기는 희망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야기였다. 신비로운 요정들과 마녀, 그리고 유니콘이 등장하는 이야기.
하지만 딸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용감한 공주님과 바다 괴물에 관한 것이었다.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내 딸을 꺼냈을 때 아이는 이야기 속 공주님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. 나는 그저 내 상상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. 첫 번째 이야기. 마을 사람들과 주인공의 부모님은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주인공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주인공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유니콘이 되는 생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.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약을 나중에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약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고 살인 충동과 자살 충동을 막는 약, 둘 다 먹지 않던, 하나만 먹지 않던,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알 모두 하수도로 흘려보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. 주인공의 딸은 이야기 속의 공주님처럼 용감하게 괴물들을 무찌르려고 수영장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결국 딸은 목숨을 잃고 말았고 주인공은 딸에게 물려준 상상력을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들을 모두 후회했습니다.